네, 계속해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신중하게 있는 이유는 이 파트가 정말 종합 세트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게 물권법, 민법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고하는 강의들은 해당 파트에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 이론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노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그 뭔가를 깨우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국은 갑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책에도 마찬가지지만 강의할 때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한 다음에 매도인의 매수인의 권리, 목적의 반환 및 소유권자 등의 말씀 청구해서 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반대로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까지 딱 읽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공부하시기 편하게 다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시험이 나와요.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인의 매도인 권리처럼. 다만 이게 어떠한 파트에서 어떠한 논리로 이루어진지를 보면서 하다 보면 이해도 되면서 하면 이게 민법의 전반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연결되거든요. 기초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하나씩 탄탄하게 한다는 그 기분으로 원래 기초공사는 지루하거든요. 하지만 한 믿음을 가지시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한 내용은 뭐였죠? 급부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이행한 등기와 아니면 점유, 즉 부동산 인도인 거고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자체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그 밖에 앞서 언급한 반환의 대상은 이건 페이지 116조 다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반환의 대상은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과 매매대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한 시점과 그 이후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서 목적물을 반환받았을 때 그 반환받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시간적 간격 동안에는 매수인이 반환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사유수익하는 과실을 부동산 사용수익이라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서는 법정이자, 보통 판례는 법정이자 내지는 이 표현도 잘 읽으십시오. 내지는 운용이익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런 이익들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떤 재무다? 이건 국부의 반환 문제와 별개인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정확하게 하면 국부 반환과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국부의 반환과 함께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다. 근데 그 전제는 국부의 반환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자, 소유권 부동산의 목적물의 반환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목적물 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목적물 자체는 반환받은 동시에 그 부수적 이해관계인 사용수익이라는 과실은 어떻게 하는지 반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 등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법정이자 아니면 운용이익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인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부수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왜 쟁점이 되냐면 자 과실 이건 사용수익, 부동산 점유했던 사용수익과 그 다음에 법정이자가 이제 과실로 인정되고 이건 반환 문제인데 이게 어떠한 제목이 이루어진다? 부수적인 이해관계. 근데 이 부수적 이해관계의 논리적 전제는 뭐다? 급부의 반환이에요. 급부의 반환이라면 목적물의 반환과 이건 부동산의 반환이죠. 인도죠. 등기 말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반환. 반환과 함께 이 부수적 이해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출발점입니다. 근데 왜 이게 계속 시험에도 잘 나오고 201조, 202조, 203조가 이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는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 있어요.
일단 이름, 급부를 했는데 그게 원인이 없어요. 그럼 이득을 반환한다. 손실을 보게 되면. 그럼 급부 자체뿐만 아니라 과실도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740조에는 이익의 반환과 관련해서 선의, 악의를 나눠서 반환 범위를 달리해요. 선악의를 구분해서.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런데 민법 201조와 203조가 있는데 201조와 관련해서도 점유자의 과실에 관한 반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선의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예컨대 선의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어떤 경우에 제가 한번 들어봤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선악 불문하고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는 규정이 더 우선시된다. 그런데 그때도 언급했으면 740조는 선악의를 나눠서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한다. 그러니까 전혀 반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면 그 현존하는 이익만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악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을 범위를 정했어요. 근데 201조에는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제목에 의해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과실 수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악의자는요. 악의자는 이 741조의 악의 규정이 악의 편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선의의 경우에 따라 어떠한 조문이 적용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반환하는 범위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경우에 741조가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201조가 적용된지가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시험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요 폰트. 자, 그런데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급부가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전제를 했고요. 그 뒤에 무효 취소가 됐고 해제는 아닙니다. 해제는 아닙니다. 548조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할 겁니다. 취소가 되고 급부라는 것은 여기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위 등 그 다음에 점유이전을 뭐라고 한다? 인도. 매수인에서는 매매대금 지급이죠. 취소했으면 반환은 급부 반환. 급부의 반환 문제. 이 반환을 어떤 권리에서 자, 소유권에 기한 건지 부당이득 반환 정보일 건지 불법행위인지. 근데 불법행위는 지금 쟁점이 안 돼요.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일 때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사기가 해당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게 중점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부수적 이해관계는 뭐냐면 과실의 반환 문제. 과실은 뭐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한 동안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 그리고 매매된 경우에는 지급받아 반환하는 기간 동안의 법정 이자. 이해 반환 문제. 요 문제는 뭐의 문제다? 741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201조 이하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 문제인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조. 자, 먼저 그 116조 다다시 방가르 2번. 이 논의는 대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고 선악이 구분된다고 했죠. 민법은 제740조 1조 이하 부당이득 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201조 내지 203조에서는 201조가 이제 과실 수취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멸시인 훼손시. 그 다음에 203조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201조, 202조, 203조 되게 중요한 조문이고 시험도 잘 출제되는데 지금은 201조예요. 741조 이하와는 다르게 그 반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특히 선의인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리 충돌하는 양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논쟁의 소재지, 즉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내지는 사용이익에 반한 문제다. 이 소재지와 이 소재지가 어딘지, 급부를 반환하면서 거의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다. 부동산의 점유 이전이라면 사용수익의 문제고 매매 등이라면 법정 이자다. 이화에서 볼 결론만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된다.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이 경우가 방점입니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현금화를 실하십시오. 이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 그 이익에 반환 여부. 자, 매수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았다가 무효 취소되면 반환해야죠. 그럼 자신이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받았다가 반환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의 사용 수익은 과실이다. 이 과실은 어떻게 해결한다? 201조가 적용된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사용 수익 과실의 반환 범위는 어떤 법적 근거로 결정된다? 201조에 따라 결정된다. 201조의 내용이 뭐다? 선의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자는 그렇지 않고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일단 기억할 것은 선의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서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자인 겁니다. 그리고 선의인 경우에는 이 사용 수익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 있습니다. 그 이익의 반환 여부는 민법 제201조가 적용된다. 향후 물권법에서 공부하겠지만 민법 제201조는 매도인이, 자 누가요? 매도인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소유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즉 뒤에서 배우겠지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더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그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은 뭐에 따라 해결한다? 201조 규정에 따라서 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방가로 열고 이걸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재산상 이해관계 조정이 현물 반환, 이제 급부의 반환이 현물 반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였죠. 소유권에 기하든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기하든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 그 자체의 반환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해관계 조정이 현물 반환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현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그 부동산의 자체를 반환받는 이러한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수하는 사용이익 반환에 대해서는 201조가 적용된다. 즉 급부 반환이 현물 반환 형태인데 이 현물 반환의 근거가 213조냐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부 반환은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213조든 741조 부당이득 반환편의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구하면 그 부수적 이해관계는 201조에 따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할 게 741조에 의해서 현물 반환, 부동산의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반환을 구한다 하더라도 부수적 이해관계, 즉 사용이익은 반환은 뭐에 의한다? 201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동그라미. 자, 이 동그라미 2항이 아니라 1항과 반대로 매도인이, 이제 매매대금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 자, 부동산 점이면 사용수익이고 금전이라면 법정이자겠죠. 거기 대응해서 이 개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법정이자, 과실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에 따른 사용수익이 과실이다.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 또는 통상대금의 운용이익의 반환으로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정이자 내지는 운용이익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됩니다. 근데 먼저 201조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했죠? 201조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매매대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201조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된다? 목적물의 반환이 현물 반환 형태로 소유권에 기하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하든 현물 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만 201조가 적용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현물 반환 형태로 반환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누구한테 기속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오직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먼저 201조가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조는 현물 반환의 형식으로, 자,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쫙 현관판에 칠하십시오. 현물 반환의 형식으로 이해관계가 조정될 때 적용될 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소유로 기속하는 관계로 현물 반환 형식으로 이익이 반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매매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조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201조는 선이냐 따라서 악에 따라서 과실수취권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에서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잘 나오죠. 시험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어떤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매수인 상대로 반환을 구하면 첫 번째 재물 반환, 재산, 현물 반환. 그리고 사용이익은 어떻게 한다? 201조가 적용돼요. 그 얘기는 매수인이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인정돼요. 반면에 매수인 비교했을 때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죠. 그런데 201조 법정이자 201조가 적용이 안 되면 매도인이 선인 경우, 선이다 하더라도 반환을 해준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자, 매도인이 선이면 20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41조로 가요. 충돌한 규정이 201조도 있지만 741조도 있어요. 그럼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은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201조가 정해서 선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악일 땐 똑같아요. 선일 때는 이 경우에는 741조 이하의 원칙 규정이 부당이득 반환편에 나오는 규정이 적용돼서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면 그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해야 돼요. 근데 금전의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거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정이자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논리예요. 원칙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문제되는 거예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있어. 근데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 진급이 등가성이 있어요. 저울을 비추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 관계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의식이 됐던 거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어떤 논리냐면 그겁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선의 매수인에게 201조가 적용돼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매도인에게도 몇 조를 요청해서 587조를 요청하여 587조를 기억하십시오. 201조가 직접 적용된다면 균형을 맞출 텐데 201조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다? 587조를 유추 적용했다. 유추했다는 얘기는 직접
적용된 측면이 달라요. 587조는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죠? 효력이 없는 경우에. 587조는 매매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규정인데 우리는 지금 무효 취소, 즉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추 적용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는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한다. 587조를 유추 적용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함으로써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3시사의 작년에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러면 587조가 뭐냐? 좀 있으면 이제 또 배울 텐데 등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효가 됐을 때 등가성이 무효가 취소가 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587조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해요.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각자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겠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뭘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플러스 부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는 뭐다? 점유를 이전하는 겁니다.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이라는 걸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매매대금에는 뭐가 과실이 있죠. 뭐가 있죠? 과실에게 법정이자. 그리고 부동산의 인도에는 과실이 사용수익이라는 과실이 있어요. 이 587조 규정은 뭐냐면 이 사용수익, 요거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 사용수익과 법정이 이 과실의 균형을 맞춰서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이 과실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갖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등가성을 유지하려고 해요. 균형을 맞춰요. 원칙적으로. 누구 하나가 이 과실 모두를 독식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이 사용수익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의 법정이자 과실을 매도인에 넘겨주는 그런 겁니다. 누구 하나가 혼자 다 갖지 않은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서 갖게 하는 것이 원칙이면 그게 등가성을 선언한 거다. 이 과실과 과실을 맞추는 거예요. 매도인이 이 과실을 갖고 있으면 매수인이 이걸 갖고 있는 거고 매도인이 이 과실을 매수인에 넘기면 매수인도 이 과실을 넘기는 게 원칙이다. 그 등가성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등가성이에요.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201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불경이냐 선의의 매수인은 201조가 적용돼서 과실수취권이 있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 선의의 매도인은 201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매매대금에다 법정이자 돌려준다면 등가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587조를 떠올린 거예요. 이 법리에 따라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은 법정이자나 아니면 운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함으로써 등가성을 유지시킨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 나중에 587조 가게 되면 또 배울 건데 이번 시간에 또 정리를 할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자, 그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게 매도인이 매수인 상대를 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를 했을 때 지금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최근 10년 동안 보게 되면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참고로 민법은 매매 계약 해제 후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에 관련하여 제548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급부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741조 이하 내지는 201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부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된다. 그거는 언제? 나중에 계약 해제 파트 자습서 페이지 312쪽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혹시 미리 궁금하신 분은 이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매계약 취소를 했고 매매계약 취소를 해서 소유권이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해상해서 현물 반환 형식으로
급부의 상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쵸? 근데 하나 비교할 게 뭐냐면 이거 관련해서 자주 출제된 점이 뭐냐면 지금은 계약이 무효 취소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했다가 기한이죠. 종기에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채무 불이행에서 해지를 했거나 이 종료가 되게 되면 뭐가 있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이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상회복은 현물 반환 형태잖아요. 그쵸? 현물 반환 형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배운 것들 201조도 현물 반환 형식으로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적용되면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차 경력을 종료를 원해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현물 반환 형태 때문에 201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가 하나의 쟁점이 됐을 때는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에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종료 시 원상 회복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 정합니다. 예컨대 이 과실에 대해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고 더 나아가 계약서에는 어떤 규정이 없지만 보충 규정이 민법상 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이 과실에 반하는 문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는 201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내지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해주십시오. 이거는 학설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겁니다. 201조는 계약관계든 특별히 과실에 반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자체는 계약 자체가 있잖아요. 계약 자체가 있기 때문에 201조 적용될 게 아니라 계약서 내지는 비록 그 계약서가 효력은 없지만 그 계약이나 아니면 이 매매 계약과 관련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201조 적용되지 않는 유력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대법관 출신 판사님께서 대법관 출신 그 이제 학자시거든요. 양철수 교수님이 그 양철수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걸 주장하는데 거기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판례는 그 법리를 받은 게 아니라 무효 취소에는 201조가 적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 종료는 20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부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은 그 이론적인 쟁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벅찹니다. 거기까지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요 정도도 벅찬데 이런 결론 정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배운 것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